오늘 강의는 이제 창업자들이 꼭 알아야 되는 근로기준법 중에서 뭐 근로계약서라든지 임금을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그리고 직원들과 트러블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그런 내용을 한 3시간에 걸쳐서 간단하게 그리고 사례 위주로 한 강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를 할 여찬모 노무사라고 합니다. 오늘 뭐 주제는 제목과 같이 이제 창업자, 예비 창업자를 위한 인사노무관리에 관한 내용이고요. 강의 내용은 한 3시간짜리입니다. 3시간짜리고, 그리고 강의는 이제 중간중간 질문하셔도 괜찮고요. 다만 이제 답변이 오래 걸릴 것 같거나 중복된 질문이 나오면 그거는 이제 수업이 끝나고, 강의가 끝나고 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이제 주요하게 이렇게 강의를 할 내용 자체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창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보통 매출이나 아이디어 아니면 어떻게 해서 돈을 벌까 이쪽으로 많이 관심을 가지세요. 뭐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근데 사실상 이제 1인 창업이 아닌 이상은 직원을 쓰게 되고 그 직원이 부가치를 이렇게 창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직원 자체가 매출의 가장 중요한 어떤 뭐 표현상 좀 이상합니다만 도구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단순히 기계나 뭐 프로그램 이런 게 아니라 사람이고, 그 사람에 대해서 법에서 보호를 하고 있어요. 그 보호들이 만약에 그 보호 규정에 따라서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처벌이 오는 게 이 노동법의 특성이거든요. 이제 강행성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좀 많이 발생하는 사례들 위주로 좀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좀 딱딱합니다. 노동법이기 때문에 좀 딱딱해요. 네, 그런데 뭐 이건 이제 설명을 드리고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딱딱하더라도 기본적인 부분들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노동법은 근로자가 중요합니다. 근로자가. 노동법에서 이제 노동법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법을 통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법이라는 법은 없어요. 근로기준법이 있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 있고 뭐 최저임금법 뭐 이런 식으로 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로자들, 특히 근로자들과 관계된 여러 가지 법률이 있는데 그걸 통칭해서 노동법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중요한 게 근로기준법이에요. 근로기준법. 그 근로기준법 자체가 거의 90% 정도를 차지한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 사업장 내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90% 정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렇다면 이 근로기준법에서 이제 적용에 있어가지고 모든 사업장이 다 적용되는 법률은 아닙니다. 그러면 거기서는 1인부터 4인까지 근로자 숫자가 1인부터 4인까지 5인 이상, 5인부터 9인까지, 그 다음에 10인 이상, 30인 이상 이런 식으로 이제 법률이 적용이 돼요. 근데 우선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거의 5인 미만으로 보통 처음에는 창업을 하실 거고, 좀 이제 업이 커지시면 5인 이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좀 여기서 중점적으로 설명드릴 거는 1인부터 4인까지, 그다음에 5인 이상 적용되는 거, 이거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5인 이상이 되면 우선적으로 모든 법률이 100% 적용이 돼요. 취업규칙이나 이런 특별한 것 빼고는. 근데 1인부터 4인까지는 크게 4가지가 적용이 안 됩니다. 우선 해고가 적용이 안 되고요. 해고. 그러니까 근로자가 1인부터 4인까지면 해고를 뭐 표현상 이상합니다만 마음대로 시키셔도 돼요. 해고 예고 수당은 이제 주셔야 되겠지만, 해고 예고 수당은 줘야 되지만 해고는 마음대로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연차 휴가라든지 이런 휴가가 적용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OT 수당이라고 보통 많이 얘기를 하는데, 오버타임 수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연장 수당, 야간 수당, 휴일 수당, 휴일 이런 게 적용이 안 됩니다. 1인부터 4인까지는.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적용이 안 돼요. 다만 예전에는 이제 4인 이하 사업장이라 그러거든요. 4인 이하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퇴직금도 적용이 안 됐었습니다. 퇴직금도 적용이 안 됐는데 2010년 12월 1일 불까요? 그때부터 한 7년 전부터 이제 1인 이상, 4인 이하 사업장도 퇴직금이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 창업을 하신다라고 하면 인건비 고민을 하실 때 4대 보험료나 퇴직금까지도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보통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게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월급 100만 원 주고 뭐 월세 얼마, 뭐 전기세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비용 계산을 하실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창업을 하실 때. 근데 많이 좀 빼먹는 게, 이 100만 원 주면 인건비로 100만 원만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100만 원이 지급이 되면 보험료가 약 9% 정도가 들어갑니다. 100만 원에 9%.
그리고 퇴직금이 약 9%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 17%에서 한 18% 정도가 과외 비용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냥 어바웃으로 하면 100만 원짜리 월급쟁이는 12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는. 뭐 식대 이런 거 다 빼고 법상으로만 놓고 봤을 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인건비 계산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법을 지키기 어렵거나 아니면 회사 규모가 크게 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면 철저하게 사용자 입장에서는 근로자를 4인까지 유지하시는 게 유리한 거죠. 4인까지. 그리고 만약에 동거의 친족, 그러니까 제가 커피숍 사장인데 저희 와이프가 나와서 같이 일을 해요. 그리고 근로자들이 4명이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와이프는 근로자는 아니에요. 동거의 친족이라고 해서 대표이사랑 같은 집에서 사는 가족은 근로자로 보지는 않습니다. 같은 집에서 살아야 돼요. 만약에 형제도 같이 살면 형제도 근로자로 보지는 않아요. 아버지, 엄마도 그렇고. 근데 이제 만약에 따로 산다라고 하면 또 근로자가 맞습니다. 동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와이프는 이제 당연히 동거를 하겠죠. 동거의 친족인데 그러면 와이프는 근로자는 아니지만 근로자 숫자를 셀 때는 들어가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근로자로 취급은 안 해줍니다. 근데 그 사업장의 근로자 숫자를 셀 때는 와이프도 월급을 받을 거니까 그러니까 와이프 그다음에 아까 바리스타 2명, 아르바이트 2명 이렇게 해서 5명이 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알바생들을 많이 쓰실 것 같으면 우리는 하루에 투입되는 사람이 3명이나 4명밖에 안 되니까 우리 사업장은 5인 이상 사업장이 아니야.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런 것들을 적용시키지 않아도 돼. 그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 총 인원을 보는 거예요. 총 인원을. 그러니까 이걸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근로계약서나 이걸 5인 미만 사업장, 4인 이하 사업장으로 만약에 작성을 해버리면 나중에 돼서 따져보면 5인 이상이 되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해고도 적용이 되고 시간의 수당, 야간 연장 휴일도 적용이 되고 그다음에 연차 휴가도 적용이 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다른 것보다는 이 5명이 넘냐 안 넘냐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가지고 이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한 12월이 돼 봐야 알 것 같아요. 저희도 그 부분은 알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좀 이걸 추렸는데, 자, 이제 좀 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이라는 게 오늘 배우는 게 거의 근로기준법입니다. 근로기준법이라는 게 근로자가 회사에 입사를 해서 퇴사를 할 때까지 다 적용하는 규율하는 법률이에요.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모집이 됐고 채용이 된다라고 하면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근로 조건. 근로자는 회사에 돈 벌러 오는 거야. 아무리 멋있는 얘기, 이력서에 아니면 자기소개서에 멋있는 얘기를 꿈을 펼치겠다 뭐라고 썼다 하더라도 핵심은 나는 여기서 내 노동력을 주고 돈을 벌겠다라는 게 근로자들의 이제 목적이고, 사용자는 뭐죠? 이 친구를 일을 시켜가지고 이 친구를 시켜서 이 친구가 우리 회사 돈을 벌게 하겠다라는 거죠. 일을 시키겠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그 핵심 자체만 놓고 보면 그냥 구두로 하는 게 맞아요. 너 몇 시부터 일하고 그냥 돈 이만큼 줄게. 근데 근로기준법 자체는 강행성이 있다 그랬죠. 아까 얘기했듯이 일을 시킬 때도 기준에 맞춰서 일을 시켜야 되고 월급을 줄 때도 기준에 맞춰서 월급을 줘야 됩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꼭 서면으로 이제는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게 돼 있습니다. 과거에는 구두상 계약이라도 그냥 거의 인정을 해줬습니다. 꼭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행정지도사항이나 이런 식으로 갔었는데, 최근에는 근로계약서를 안 쓰면 위반시 벌금이 이제 500만 원 이하예요. 근데 이거는 중요한 건 회사에 근로계약서를 안 쓴 사람이 10명이 있다라고 하면 10명에 대한 1인 1건의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을 안 쓰면 벌금도 10건에 대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근로계약서 자체가 중요한 거죠. 거꾸로 생각을 해보시면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사장 말만 믿고 들어왔다가 사장이 안 지키면 이게 할 말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200만 원 주기로 했는데 월급 줄 때 보면 160만 원만 줘요. 그거 왜 안 주냐? 야, 나 200만 원 준다고 한 적 없는데? 자, 그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극단적인 예지만 근로계약서를 써야 되는 거고요. 당연히 근로계약서를 쓰는데 그냥 인터넷에 만약에 근로계약서 서식 쳐보시면 엄청나게 많이 뜰 거예요. 수천 건이 뜰 겁니다. 수천 종류가. 근데 그 근로계약서 중에 제대로
이 썼다고 해가지고 또 다 오케이가 되는 게 아닙니다. 딱 법에서 정한 대로, 최소한 법에서 정한 내용들은 최소한 다 들어가 있는 게 이제 그 근로계약서가 벌금이나 과태료를 내지 않는 근로계약서로 보시면 돼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휴게 시간은 4시간에 30분.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그리고 8시간이니까 이제 1시간을 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휴일입니다. 휴일. 시간이 많이 없어서 휴일이라는 게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휴일이라는 게 보통 휴일은 우리 달력상 빨간 날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냉정하게 얘기하면 달력상 빨간 날은 공무원들이 쉬는 날이에요. 우리는 일반인이죠. 공무원 아니시잖아요. 공무원 아닌 분들은 휴일이 우리나라에서는 53일밖에 없어요. 일요일 그러니까 52주거든요. 365일이 52주니까 일요일 52개, 그다음에 노동절 5월 1일. 이게 원칙적으로는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 일반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이 쉴 수 있는 날입니다. 근데 이제 주 40시간, 주 5일제가 되면서 늘어났죠. 이제 52, 52에서 104일, 그다음에 5월 1일까지 해서 105일. 근데 안 쉬는 사람들도 많아요. 의외로 토요일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많고. 자, 근데 이제 맨날 이것 때문에 특히 임시 휴일이나 선거일이 되면 저희 사무실에 이제 전화가 엄청 많이 와요. 자문사들도 많이 오고. 이날 쉬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러면 이제 처음에 취업규칙부터 보라 그래요. 당신네 취업규칙에 휴일이 어떻게 지정돼 있냐. 그러면 우리 회사의 휴일은 법정 휴일밖에 없다. 그러니까 주휴일과 5월 1일밖에 없다. 그러면 그날 안 쉬셔도 된다. 일 시켜도 할 말 없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게 아니라 관공서 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라고 돼 있으면 다 쉬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법정 휴일, 법에서 정한 거고 나머지는 약정 휴일이에요. 규정이 있으면 쉬는 거고 없으면 안 쉬는 거예요. 자, 근데 왜 일반 회사들이 추석 때 쉬고 빨간 날 쉬고 다 할까요? 그거 안 쉬면 안 오겠죠, 회사를. 추석날 일하라고 하는데 누가 와서 일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공휴일 저거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휴무일하고 휴일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것도 조금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휴무일하고 휴일은 뭐가 문제가 있느냐 하면 연장 제한이 개념적으로 이제 달라져요. 휴무일하고 휴일은 무조건 150%를 줘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휴일은 이제 개념적으로 우선 설명드리면 휴일은 근로 의무 자체가 없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그날 출근을 안 해도 사용자가 뭐라 할 수가 없어요. 원래 근로 의무가 없으니까. 근데 휴무일은 근로 의무가 있는데 면제받는 날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실무적으로 이게 뭐가 차이 있느냐 하면 휴무일이나 휴일이나 우리 그냥 현실적으로는 다 섞어서 그러니까 구분 안 하고 사용하는 말인데 법적으로는 완전히 다릅니다. 휴일날 일을 하면 휴일 수당이 나가고 휴무일날 일을 하면 연장 수당이 나가요. 휴무일날 일을 하면. 근데 토요일을 휴무일로 하느냐 휴일로 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만큼 그러니까 근로를 시킬 수 있는지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휴일은 연장 근로가 아니죠. 휴일 근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 5일 동안 40시간 시키고 주당 연장 12시간 시키고 토요일 날 그러니까 휴일이니까 8시간. OT는 발생하면 안 돼요. 8시간 시키고 일요일 날도 휴일이니까 8시간. 총 68시간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쓸 수가 있어요. 토요일을 휴일로 해놓으면 현재 법 체계 하에서 이것도 대법원에서 어떻게 판결 날지 몰라요. 현재 법 체계 하에서. 근데 휴무일은 연장이 되니까 안 되는 거죠. 주 5일 때 12시간을 써버리면 토요일 날 일을 못 시켜요. 일요일 날만 일을 시킬 수 있죠. 그러면 60시간까지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우리 회사가 연장을 많이 써야 되겠다. 진짜 일이 많다. 그러면 토요일을 무급 휴일로 해놓으시고요. 무급 휴일로. 뭐 우리 회사는 뭐 그렇게 연장할 일 없어. 그러면 아무것도 안 써놓으시면 돼요. 토요일은 뭐다라고 아무것도 언급이 없으면 그냥 휴무일로 해석이 됩니다. 네. 그것만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연장도 많고. 그러면 토요일은 무급 휴일로 한다라고 쓰시면 되고 아니면 그냥 뭐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휴일의 대체 아까 얘기했죠.
쉬는 날 하는 겁니다. 뭐 샌드위치 데이 때 이때 이날 일하는 대신 이날 쉰다. 일요일 날 출근하고 이날 쉰다라고 하는 게 휴일의 대체고요. 그 연차 휴가는 내년부터 입사를 하자마자 월차 개념이 있어요. 월차 개념이 있어서 11개까지는 월차로 주고 그 다음에 1년이 되면 15개를 줍니다. 연차는. 요까지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연차까지는 너무 깊게 들어가면 답이 안 나올 것 같고, 자, 요거만 기억하시고 이제 해고입니다. 요까지는 제가 설명을 드려야 돼서. 자, 이제 쭉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 꼭 써라. 예, 요거 기억하시고, 두 번째 근로시간이나 이런 것도 신경 써가지고 연장 제한 안 걸리게 이런 거 해야 되고, 여성 근로자나 임신한 근로자들은 좀 신경 쓰셔야 되고, 임금 계산할 때, 그러니까 시급제라고 해서 막 계산하시면 안 되고, 아까 저런 방식,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방식에 따라 가지고 주셔야 나중에 문제가 안 됩니다. 이게 임금은 한번 지급되고 나면 바꾸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세팅할 때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팅할 때. 네, 그렇고요. 자, 그러다 보면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휴가도 가고 휴일도 가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만둡니다. 아예 사직서만 쓰면 문제가 안 되죠. 사직서만 쓰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일을 참 못하거나 뭘 잘못해가지고 자르고 싶어요. 자, 근데 우리나라 아까 뭐라 했죠? 근로기준법은 우리나라만큼 채용은 쉽고 해고가 어려운 나라가 없습니다. 아주 해고가 어려워요. 해고가 어렵다 보니까 사용자도 해고에 대해서 좀 많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이제 해고의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징계해고, 통상해고, 정리해고. 근데 창업하시는 분들한테 정리해고를 설명드리는 거는 의미가 없고요. 통상해고하고 징계해고만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징계해고는 우선 놔두겠습니다. 징계해고는 뭐냐면 근로자가 잘못해서 사용자의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겁니다. 법적 용어로 설명을 하자면, 그러니까 너 잘못했으니까 자르겠어. 이게 징계해고고, 통상해고는 근로자한테 크게 잘못이 없어요. 근로자한테 특별하게 잘못은 없는데 자르는 게 통상해고예요. 자, 공부 못한다고 죄인가요? 아니거든요. 일 못한다고 죄는 아닙니다. 맞잖아요. 근데 일을 못하면 사업자한테 돈을 못 벌어줄 거고, 자, 이게 자체는 해고를 시킬 사유는 된다고 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 해고와 관련하거나 이런 관련해서 기본적인 이 노동법의 밑바탕이 뭐냐면 사용자한테는 보호 의무라는 걸 줍니다. 이걸 이해해야지만 해고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보호 의무. 쉽게 얘기해서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근로자한테는 충실 의무라는 게 있어요. 자식과 같은 마음으로. 단순하게 우리 생각을 해보면, 자, 자식이 공부를 못해요. 자식이 공부를 못해. 근데 아버지는, 엄마는 공부 잘하라고 하겠죠, 당연히. 잘하라고 하겠죠. 저 근데 공부 못한다고 잘하라고만 해서 공부를 잘할 수 있습니까? 과외를 시켜주든, 뭐 인강을 끊어주든, 두드려 패든, 뭐 셋 중에 하나는 해야 됩니다. 자, 근데 그런 것도 하지 않고 업무 능력 부족이라고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호적을 파버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건 도덕적으로 욕 들어먹는 일이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뽑았어요. 누구를? 뽑았는데 이 친구가 엑셀 잘한다고 뽑았는데 하기는 하는데 우리 회사 업무를 추진할 정도의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유어 파이어드가 돼요. 너 안 돼. 이게 너 나가. 이게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엑셀이 안 되는구나. 학원을 가라. 내가 학원 보내줄게. 자, 평가하자. 너 아직도 부족하구나. 내가 과외시켜줄게. 자, 그렇게 해서 평가를 해서 그리고 바로 또 내보내면 안 돼요. 야, 너 엑셀 하는 직종은 월 300인데 엑셀 안 하고 한글만 치는 직종은 200 줄 테니까 저기 갈래? 이렇게도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판례를 보면 한 2년 걸려요. 1년 반에서 2년 정도가 걸려요. 업무 능력이 안 된 사람을 내보내려면. 그 박근혜 정부에서 그걸 이제 없애겠다고 했던 겁니다. 근데 그것도 반대급부가 있어요. 그게 만약에 되면 사용자가 업무 능력 없다라는 평가만 해버리면 다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양면된 게 있어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률이라고. 자, 이게 통상해고인데 통상해고 안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거의 어려워요. 자, 이런 게 이제 통상해고예요. 일을 못하는 게 죄는 아닙니다. 죄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귀책사유로 보지는 않아요. 자, 그런 거고. 이제 징계해고입니다.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게 이제 징계해고죠. 근로자가 잘못했을 때. 자, 징계해고는 두 가지를 기억하는데 이 사유의 정당성이 있고, 이거는 뭐 쉬운 말로는 못하겠어요. 사유의 정당성이 있고
절차의 정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유의 정당성은 뒤에 가서 얘기하고 절차의 정당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두 가지는 꼭 지키셔야 돼요. 두 가지는. 절차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그러니까 다시 좀 말이 꼬였는데 절차의 정당성에서 두 가지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하나는 해고 통보서를 보내셔야 되고요. 서면으로. 꼭 서면으로 해고 통보서를 보내셔야 되고 두 번째는 해고하기 전에 변명의 기회를 꼭 주셔야 돼요. 그게 없으면 아무리 뭐 시체말로 죽일 짓을 하더라도 해고 통보서를 안 보내면 절차상 정당성이 없기 때문에 이 부당 해고입니다라는 결정이 나와요. 절차를 안 지키면. 그리고 어떤 분들은 해고 절차를 엄청 멋있게 만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실무적으로는 그게 그러니까 뒤통수를 칩니다. 뭐 규정을 엄청 멋있게 만들어서 뭐 다 주고. 왜냐하면 거기에 나와 있는 절차를 하나라도 위반하거나 지키지 않으면 절차 위반이 돼요. 그러니까 절차는 간단한 게 좋아요. 절차는. 대신 통보서, 그러니까 어떤 방식이 됐든지 간에 항변, 그러니까 변명을 할 기회를 주고 그 다음에도 그 변명을 다 든 다음에 서면 통보를 보내야 됩니다. 서면 통보는 왜 해고를 해야 되는지 사유를 적어서 보내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무리 절차, 그러니까 사유상 해고를 할 사유가 됐다 하더라도 이걸 안 지키면 뭐 부당 해고로 그러니까 사용자가 지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제 두 번째 사유의 정당성이 있어요. 사유의 정당성. 이 사유의 정당성은 뭐냐면 이제 우리 법에서 사회상규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사회상규. 사회상규라는 말이 뭐냐면 세상에서 이게 통하는 상식이라는 얘기입니다. 법상식. 이 법상식은 어느 정도 교육 수준, 그러니까 뭐 그걸 대학원생, 박사의 상식이 아니라 한 중2 정도, 중학교 2학년 정도의 정규 교과정을 배운 친구들이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상식. 뭐 요즘 중2병 이런 거 말고 자, 진짜 일반적인 그 정도가 사회상식입니다. 사회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과 더 이상 근로관계, 그러니까 사장 직원 관계를 유지하기 힘들겠구나 라고 판단이 되면 정당하다고 봐요. 굉장히 애매하죠. 그래서 저희 같은 노무사나 변호사들이 밥을 먹고 사는 겁니다. 애매하니까. 사대보험 가입하시고요, 꼭. 그 다음에 그 근로자 고용 관련 지원금은 창업을 하시고 일정 기간이 지나야지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9시까지 시간을 맞췄습니다. 본래 성인교육은 두 가지밖에 없어. 빨리 끝내주거나 재미있거나. 근데 제가 두 가지 다 오늘 다 실패를 했습니다. 재밌지도 않고 빨리 끝내드리지도 못하고. 하여튼 뭐 다들 저녁에 이렇게 피곤하신데 오셔가지고 고생 많으셨고요. 하여튼 사업 다들 대박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